지금 고민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올리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복사 붙여넣기 해서. 물론 하나라도 걸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고민 상담을 받고자 올리신 그 마음은 알겠지만 형평성을 위해서 이렇게 도배하신 분들의 고민 상담은 절대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 고민 상담 5회차 계속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게임이 없어요. 세상에 요즘 할 게임이 없긴 하죠. 저 요즘에 모바일 게임 에픽7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번 해보실? 욕을 많이 초반에 먹었었는데 그거는 이제 서버 점검 문제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하고 지금 개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진짜 좋은 게임으로 만들려는 그 노력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 친구가 옆에서 계속 똥 타령을 합니다. 계속 똥 타령하면은 똥을 싼 다음에 그걸 집어서 친구 입속에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중학생 1학년입니다. 저는 성격도 소심하고 혼자가 되는 것을 굉장히 두렵고 무서워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잘 지내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처럼은 안 되네요. 저희는 같이 다니는 인명수가 홀수라서 한 명은 소외되는 듯한 경우가 자주 생겨요. 그리고 저희는 원래 5명이서 다니다가 2명이 더 늘어서 7명이 된 상태입니다. 원래 5명이었을 때도 초반에는 잘 지내다가 조금씩 1학기가 끝나갈 때쯤에 소외감이 머지않아 생겼었는데 7명이 되면서 그 소외감이 계속해서 커지더라고요. 제가 얘들한테 안 가면은 혼자 있어도 안 다가와주고 이동 수업 할 때도 3명으로 나뉘어지니까 저는 그냥 얘들이 잘 안 챙겨주기도 하고 해서 한쪽을 따라다니는 경우가 됐네요. 초등학교 때도 이상하게 친구 관계가 잘 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도 요즘 들어 많이 받고 있고 가끔씩 힘들어서 울기도 합니다. 이건 친구 관계가 잘 틀어지는 저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홀수가 문제인 걸까요? 또 성격이 괜찮았더라면 이런 문제는 안 생겼을까요? 이거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고민 사항 중 하나일 거예요. 이게 본인 잘못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자연스럽게 더 가까운 친구들끼리 뭐 이렇게 뭉쳐지고 하다 보면은 약간 소외감이 들 수도 있고 그러지. 막 넓게 무리에 끼려고 하지 말고 친구 한 명 한 명씩 좀 돈독하게 사귀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네요. 나는 학교 학창 시절을 막 친구들이랑 막 놀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고민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면 경험담이라던가 그런 게 없어서 공감하기가 좀 힘들어. 인생은 혼자 아니야? 아니지. 친구들이 필요하긴 한데 저는 대부분 다 1대1로 친했었던 것 같아요. 1대1 무리를 만들어서 논 경우는 뭐 축구를 한다거나 족구를 한다거나 그럴 때만 하고, 그러니까 무리에 억지로 끼려고 하지 말고 한 명 한 명씩 지금 여기 있는 그 무리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한테 신경을 많이 써봐요. 어정쩡하게 하니까 서로서로 친해지고 있는 와중에 나는 무리의 소속감만 느끼고 있으니 그 무리라는 것도 진짜 친한 친구들끼리 뭉쳐서 된 거잖아? 무리를 딱 만들려고 해서 무리가 된 게 아니라.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인데 친해지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그냥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인가 싶으면은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될 거야, 자연스럽게. 억지로 막 맞춰주고 친해지려고 하고 그러면은 일단 인간관계 그 자체가 비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나쁜 사람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조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똥 마려운데 변비에 걸렸어요. 아니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고민 상담에 똥 얘기가 많이 나와? 내가 저번에 고민 상담에서 똥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지고 막 똥 고민 상담을 미친듯이 써놨나? 어쨌든간 아니 알아서 치료해. 여기에다 고민 상담 백날 적어봤자 내가 뭐 막 찾아와가지고 변비가 심하셨어요. 자 이제 뒤로 젖혀보세요 막 이러면서 내가 치료해주지 않아요. 아이씨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 빨리 병원 가. 플레이님 고민상담 방송에 나오고 싶은데 나올지 안 나올지가 고민이에요. 랜덤으로 추첨한다 하니까 또 조마조마해요. 기가 막히게 이게 걸렸네요 또. 이 수많은 사연들 중에서 이게 걸렸네.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기뻐하실지 제가 궁금하네요. 꼭 이 고민 상담을 보시고 댓글로 기쁜 마음을 표현을 좀 해주세요. 앞으로도 많은 사연 부탁드리고요. 근데 이런 진짜 고민 아닌 고민은 올리지 말고 뭐 나름 고민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진짜 진지한 고민을 올렸으면 좋겠어.
반 애들이 저를 흉보는 것 같아요. 전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앞에 있던 애들이 갑자기 속삭대고 서로 할 말 다 하면은 저를 힐끔 쳐다보는 게 앞담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이상해요. 아싸긴 한데 전 그냥 제 스스로 혼자 다니기로 한 거고 피해주는 것 없이 그림만 그리는데 제가 뭘 했다고 남자애들 중 2명이 저한테 시비를 털어요. 짜증나고 따지고 싶은데 따진다고 뭐가 고쳐질까요? 어쩌죠? 앞담은 그냥 저의 오해였던 건가요? 그거는 확실하지 않으면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는 좀 그럴 수 있어요. 진짜 피해방상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사실이면은 좀 대처를 해야겠죠. 내가 이렇게 은근하게 따돌림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한 적이 있거든.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위험한 말인 것 같아. 생각을 했을 때 앞담을 한다던가 조용히 은근하게 따돌림을 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걸 당하는 사람한테 내가 고민 상담을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 계속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안도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건 되게 위험한 행동인 것 같아요. 잘못은 안 했지만 그거를 잘못을 안 했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 큰일 나요. 잘못을 안 했을지언정 그걸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돼. 지금 아싸긴 한데 전 그냥 제 스스로 혼자 다니기로 한 거고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글쓴이가. 근데 일단 이거부터 고쳐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저급하고 안 좋은 행동인 거는 지금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다 알 거야. 하지만 지금 거기 있잖아. 글쓴이가 다니고 있는 그 학교에 있잖아요. 그리고 걔네들 때문에 지금 글쓴이의 그 학교 생활이 되게 고달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헛소리를 막 퍼뜨린다거나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아싸로 계속 지내고 자신의 스타일을 고수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거죠. 나는 잘못이 없으니 나 그냥 이대로 계속 살 거야. 쟤네들이 잘못을 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왜 바뀌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계속 고통받는 거예요. 그냥 적어도 친구 한 명쯤은 친하게 지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친한 친구를 두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소식을 알려줄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대신 항변을 해줄 수도 있겠죠, 친구들이. 이거를 그냥 본인이 잘못이 아니라고 그냥 마냥 치부해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글쓴이 분한테 진정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당한다는 거예요. 맞서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을 약간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이렇게 좀 뒷담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의 패턴을 보면은 보통 거의 다 아싸예요. 친구가 많으면 그럴 일이 없죠. 다른 친구들이 소식을 듣고 뭐 대신 커버를 쳐준다던가 그러니까 아니면 소식을 빨리 전해 듣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다시 소문을 퍼뜨려서 그거는 오해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혼자기 때문에 그런 걸 대처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상대는 단체고 나는 혼자인데 그러니까 힘이 약한 거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저의 고민은 진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의 꿈은 번역가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항상 번역가는 미래에 사라질 직업이므로 번역가는 힘들 거라고 말합니다. 플레이님이 생각하시기에 번역가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전망이 좋지 않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라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설득할 수 있을지 말해주세요. 전 반반이에요. 반반. 확실히 미래가 좀 불투명한 직업인 것도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기술력으로 인간이 그거를 의역하는 것과 그냥 정말 문장 그대로를 기계로 해석하는 것과는 좀 많은 차이가 있긴 하죠. 뭐 지금 서적인지 영화인지 게임인지 그것을 뭐 어떤 것을 번역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분야가 되게 다양해요. 번역가라고 해서 그냥 그 언어를 한국어로만 바꾸는 그런 걸 번역가라고 하지 않고 그때그때 쓰는 번역가들이 되게 다 다릅니다. 근데 뭐 솔직히 말하면 지금 상황에서 번역가를 한다고 하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적어도 한 100년은 지나야지 거의 사람이 스스로 의역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퀄리티의 그런 문장을 기계들이 자동 번역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으로서는 번역가가 아직은 필요한 시점이죠. 그리고 번역가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절대 번역만 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좀 돈이 되고 프로젝트가 장기 프로젝트가 되고 그런 거는 이제 거기에 전념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일회성이고요. 보통은 거의 대부분 다 다른 직업 가지고 계세요. 이게 약간 부수입적인 거예요. 여기에만 주구장창 막 일이 계속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더 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꿈에 대해서 말릴 생각은 전혀 없고 그거를 말리시는 분들의 심정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더 잘 이 직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 알아낸다면 그 사람들을 분명히 설득도 할 수 있고 이 번역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더 미래적으로 설계를 잘 할 수 있겠죠. 화이팅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이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험난한 일이죠. 이룬다면 정말 대단한 거고 나처럼 말이지. 안녕하세요. 저는 한 초등학생 그림쟁이입니다. 요즘 엄청 잘 그리는 친구가 뿅 하고 나타났는데 그림으로만큼은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림 강좌도 보고 열심히 그려왔는데 여전히 똑같다고 하더군요. 저의 그림체에 만족 못하고 계속 그리는데 11살이란 적은 나이에 너무 심한 많은 것을 바라는 건가요? 누구한테 털어놓으면 친구는 답정너라고 하고 여기에 한번 털어놓아 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답정너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 글쓴이 본인이 듣고 싶은 대답만 지금 듣고 싶어서 이곳저곳에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건가요?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줬던 것 같은데 본인이 원하는 대답은 이거일 거야. 바라는 거 많지 않습니다. 욕심 더 부리셔도 돼요. 충분히 더 잘 그리실 수 있고요. 이런 대답을 바라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도 지금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11살이잖아요. 시간 엄청나게 많고 지금 뭐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잘 그린다고 해봤자 그거는 지금일 뿐이야. 이건 정말 진리인데 끈기의 싸움입니다. 뭐든지 어떠한 분야에서 차이가 나는 거는 100% 끈기예요. 끈기.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계속 가져가는 거.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잠깐 안주할 수 있어요. 그 안주하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엄청 길 수도 있는데 거의 보통은 다 잘한다, 너는 재능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나태해집니다. 안 해요. 난 잘났으니까.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정말 꾸준히 해왔던 사람은,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던 사람은 그 갭을 완전히 뛰어넘죠. 나중에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그걸 못 따라가요. 그럼 이제 본인은 절망하죠. 아, 나는 평범했던 거구나, 나는 잘난 게 아니구나 하고 포기해요. 보통 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다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바로 눈앞에 그 경쟁 상대가 나보다 조금 앞서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막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러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에서 내가 제일 해주고 싶은 말은 포기하지 마라. 지금 너무 막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 눈앞에 있는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본인 자체의 그림에 포커싱을 맞춰서 힘쓰면 될 것 같아요. 그림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말이죠. 그저 그냥 그 눈앞에 있는 그 친구한테 이겨서 뭐 할 거야. 내가 걔보다 더 잘 그리면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냥 거기에서 만족하고 그만 덜 그리게? 아니잖아. 글쓴이의 목표는 그게 아니잖아요. 더 잘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그런 거잖아.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연연해 하지 말고 본인 그림에 힘써요. 단순히 그림 실력을 올리겠다라는 목적으로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는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그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실력은 덩달아 같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빠라는 인간이 자꾸 저보고 게임을 못한다고 놀려요. 어쩌죠? 무시해. 오빠니까 그런 거야. 뭐 아니면은 본때를 보여주던가. 사람은 하다 보면 실력이 늘죠. 내가 아는 친구도 롤 진짜 못했었는데 롤만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은 나보다 잘하거든. 그 놀리는 게임을 계속 한번 파보든가. 아니면 솔직히 오빠잖아. 오빠는 그냥 여동생 놀리고 사는 재미로 사는 건데 무시해. 안녕하세요 플레이님. 저랑 제 남친은 이제 곧 100일이 되려고 하는 새내기 커플입니다. 히히. 이렇게 알콩달콩 지내고 있었는데 저희 반 어떤 애가 제 남친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좋아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뭐 좋아하는 건 자유니까요. 근데 막 스킨십을 하는 겁니다. 손잡기, 팔짱 끼기, 그리고 은근슬쩍 백허그 정도? 전부 그 여자애가 요구한 겁니다. 하기 싫다고 해도 억지로 해요. 언제는 저랑 제 남친이 놀고 있는데 제 남친이 손을 잡고 어디로 데려가더라고요. 절 째려보면서요. 그래도 남친이 화내면서 싫다고 했지만 제 감정 이해하시겠죠? 어느 누가 딴 여자랑 자기 남친이 스킨십 하는 걸 내버려둡니까?
그게 접니다. 어? 전 머릿속에 먹는 생각밖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용기 그딴 거 없어요. 그만하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살려주세요. 99% 남친 뺏깁니다 이렇게 하면. 아 이거 본인 문제잖아. 본인이 바뀌면은 바로 해결될 수 있는 걸. 여자친구가 애인 사이니까 다른 여자가 찝적댄다고 그걸 안심하고 있으면 그걸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신경쓰고 질투하고 그러는 모습을 좋아하겠죠. 뭐 물론 이제 도가 지나치면 그거는 좀 병적으로 될 수가 있긴 한데 지금은 내가 봤을 때 너무 루즈해. 이거는 화를 좀 많이 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남친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많이 마음이 기울어졌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랑 제 남친이 놀고 있는데 제 남친 손을 잡고 어디로 데려가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정말 글쓴이한테 빠져있었으면은 뺨싸대기 날라갔습니다. 미쳤냐고 그 여자한테 말이죠. 거기서 그냥 왜 이러고 끌려갔으면 좀 많이 위험한 거예요. 그거 남친이 더 단호하게 나가거나 지금 글쓴이가 개입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남자친구도 사람이잖아. 더 적극적이고 더 자신을 사랑해주는 그런 여자가 있다면 당연히 마음이 흔들리겠죠. 그거를 관리를 잘 해줘야지. 사랑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한번 맺어졌다고 무조건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고. 좀 마음이 잘 안 맞아서 헤어지는 것만이 그게 연애의 끝이 아니에요. 도중에 뺏길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 상대 여자가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미친 거죠. 정말 미친 건데 세상에는 미친 사람이 많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 보고 그런 거 뺏지 마라 라고 백날 첫날 얘기해봤자 안 듣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서 지켜야죠 내 남자를. 제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는데요. 그 여자애가 먼저 저한테 좋아한다고 말했길래 저는 걔가 저 좋아하는 줄 알고 막 깜빡이 안 켜고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얘도 좀 싫은가봐요. 어떡하죠? 잘못했네 글쓴이가. 뭘 어떡해. 지금부터라도 좋은 모습 보여줘야지. 부담스럽지 않게 상대를 계속 배려하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 단어는 바로 배려예요. 배려. 이게 진짜 흔치 않거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준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인데 이걸 놓치면 좀 많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이 저에 관해서 이름이나 별명, 닉네임, 외모 등등을 놀리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들은 오히려 저를 봐주고 있다고 같이 있고 싶으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데 전 그게 싫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 연을 끊을 순 없나요? 이건 그냥 왕따잖아 하는 말 본새 보니까 무슨 양아치들이 왕따를 주도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오히려 그런 무리에 붙어 있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고 근데 이제 또 거기에서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면 걔네들이 분명히 안 좋은 소문을 막 퍼뜨릴 거야. 그런 거를 좀 잘 처신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런 애들은 이제 떨어져 나가면은 막 되게 보복을 하거든요. 어쨌든간 절대 애쓰면서 걔네들이랑 붙어있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얘네들한테 오히려 막 더 반박하고 하지 마라 할수록 더 좋아해. 더 미쳐 날뛰어. 그냥 아예 무시를 하든가 하하호호 넘기든가 아니면은 쌩을 까든가 맞서 싸우면은 보통 그러면은 이제 더 난리치거든. 제 고민은 진로 문제입니다. 저는 남들보다는 다른 진로인데 장래 지도사예요. 이미 부모님한테 내 진로는 장래 지도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반대를 하셨지만 제가 잘 이야기를 해서 다행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진로에 대해 조사를 하는데 저는 당당히 장래 지도사라고 말을 했는데 애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내가 무슨 다른 사람을 시신을 보고 흥분하는 변태새끼라는 오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짜증이 납니다. 제가 장래 지도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이유는 고인을 마지막까지 배웅해드리고 남은 유가족들 슬픔을 위로해주고 본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서 장례지도사가 되고 싶다는 건데 왜 남한테 저런 욕을 들어야 되나요? 지금 굉장히 어리신 것 같아요. 나이가 초등학생? 중학생? 그쯤 되시지 않으세요? 글쓴이의 나이를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주변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건 그냥 애들이거든? 적어도 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이렇게 얘기가 안 나올 텐데 나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다른 사람들 그런 시선에 막 휘둘리지 마세요. 변태새끼라고 놀리고 있는 그런 무개념들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 지구 60억 중에 60억도 아니지 70억이지 70억 중에 69억은 글쓴이의 그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본인은 굉장한 정상인이고 그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셔도 돼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맞받아칠 수는 있는데
지금 나이가 좀 어린 애들이랑 같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막 반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한계로 흘러버리세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들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막 고등학생들이 그랬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랑 절대 가까이 가지 마세요. 글쓴이가 해야 될 거는 그런 잡배들한테 정신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제 앞만 보는 거지. 어차피 걔네들은 시간 지나서 반성하고 뭐 나중에 만나서 미안했다, 그땐 정말 생각이 없었다 이러거나 생각이 안 바뀌면 걔네들은 절대 그 인생을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낙은 플레임님 영상 보는 건데 학원이랑 학교 끝나면 12시에 들어와요. 어휴, 어린 나이 엄청 빡세게 사시네. 저번엔 공부하다가 쓰러졌나봐요. 정신 차리니 병원이고 다음날 바로 학교랑 학원 다시 다니고 또 쓰러질지도 모른다고 많이 해야 된다고 평소에 2배를 시키네요. 아 근데 내가 봤을 때도 이거는 좀 부모님이 심한 것 같은데? 물론 조기 교육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해서 불행하면 무슨 소용이야.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어른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기 자식이 부모님한테 막 가가지고 백날 첫날 학원 가기 싫다, 학원 가는 거 너무 힘들다 그렇게 얘기해봤자 부모님의 입장으로서는 그냥 투정으로밖에 안 들릴 것 같고요. 별로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어른의 힘을 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주변에 아는 어른 없나요? 뭐 교회를 다닌다거나 하면은 그걸 부모님한테 이제 어른이 직접 가서 얘기를 하면 좀 설득이 될 겁니다. 지금 애가 죽게 생겼다고 이것 때문에 이제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 좀 도움을 구하는 게 가장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저는 22살 어린 신부입니다. 세상이 저를 보는 눈이 너무 무섭네요. 이 나이에 결혼했다고 하면은 사고 쳤니? 란 말을 먼저 하시니까요. 이 나이에 친구들 만날 거 못 만나고 일하며 집안일도 도맡아 하고 밥 챙겨주고 친구들이랑 점점 멀어져만 가고, 물론 결혼을 후회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연히 대처할 방도가 생각이 안 나네요.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하나 못 사고, 참 이런 생각을 고민으로 적다니 모든 어머님들이 겪어왔을 시기들인데 철부진가 봅니다. 그냥 답답함에 글을 써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읽어준다는 것만으로 그냥 좀 마음이 풀릴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일단 이 고민은 여기에 써서 뭐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셨다 하면은 그렇습니다. 저의 할 일은 다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쵸, 세상 눈이 좀 편견이 되게 짙잖아. 젊은 나이에 했다고 하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결국 결론은 사고 쳐서 결혼한 게 아니잖아. 그치?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잖아요. 그 굳은 신념과 당당함을 잘 간직하고 계시면 전혀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질 겁니다. 처음에는 좀 오해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번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들은 기억을 할 거잖아요. 그리고 뭐 막 집안일 같은 거 하고, 그래서 벌써 젊은 나이에 친구들 못 만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 슬퍼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인생은 혼자입니다. 장난이고요. 그치, 친구들이랑 얘기를 나누는 것도 필요한데 내가 지금 나이 30 먹어서 느끼는 건데, 그냥 나를 정말 생각해주는, 정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 한 사람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닐 필요 없어요. 다 나중에는 다 자기 할 일 바빠가지고 만나기 힘들어. 그냥 약간 좀 앞당겨서 그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남편한테 더 의지하지 않나?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실까? 남편이 그거를 공백을 잘 메꿔줘야 되는데, 뭐 물론 각자의 사정이 있기야 하겠지만 좀 잘 서로 얘기를 나눠서 서로의 사랑으로 이런 거를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막 의지를 한다기보단 이러한 문제점들을 같이 상의할 수는 있지 않을까? 지구에 사는 한 생명체입니다. 자신을 굉장히 소박하게 표현하시네요. 요즘 아빠가 담배를 너무 많이 피셔서 걱정이에요. 3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피셨거든요. 저는 아빠께 담배 피지 말라고 제대로 당당하게 말하거든요. 금연에 좋다는 것도 사드리고 집에 있는 담배 다 갖다 버려보기도 하고 온갖 짓을 다 해봤지만 효과가 없네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신경 쓰지 마세요. 물론 아버지가 걱정되는 거는 100만 번 이해합니다. 담배? 당연히 몸에 나쁘죠. 하지만 그렇게 신경을 더 쓰고 하지 마라 할수록 아버지는 장담컨대 더 핍니다. 절대 안 피지 않을 거예요. 그 하지 말라는 듣기 싫은 소리
절대 귀에 안 들어오고 마음에 담지 않고 그냥 다 잔소리로만 들릴 거예요. 더 스트레스를 받겠죠. 글쓴이의 그 착한 마음씨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빠에게는 그냥 단순히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을 거예요. 이게 사람이란 게 되게 이상한 게 자신이 스스로 느끼고 그걸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주위에서 백날 첫날 얘기해봤자 다 하나도 안 들려요. 어쨌거나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버지가 알아서 잘 하실 겁니다. 담배를 너무 많이 폈다, 내가 몸이 진짜 너무 안 좋아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담배를 스스로 끊으실 겁니다. 아니면은 못 끊겠으니 좀 도와달라 라고 도움을 요청하면 그때 도와주세요. 그때 본인이 끊겠다는 의지가 생기기 전까지는 주위에서 백날 첫날 얘기해봤자 그건 그냥 잔소리예요. 본인이 막 엄청 힘들어서 괴로우면 그건 얘기할 수 있겠지. 내 주위에서 담배 피지 마라, 나 담배 냄새 정말 싫고 아빠가 싫어질 것 같으니까 내 주위에서만 담배 피지 말아달라, 이런 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피해를 받으면. 근데 아빠 때문에, 아빠의 걱정 때문에 피지 말라고 하는 거는 100% 잔소리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중1의 여학생입니다. 저는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를 매우 좋아해서 취미로도 하는 중이고 실제로 그쪽 과로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취업도 생각해봤어요. 하지만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 쪽의 직업은 취업률이 낮은 편이기에 포기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포기보다는 나중에 그냥 평범한 직장에 들어가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취미로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평범한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아무데나 가서 면접 한 번 보면 합격하고 바로 취업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5번 면접 봐도 5번 다 떨어지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도 경제적 여유도 없을 것 같네요. 취업을 한다고 해도 막상 일이며 스트레스며 돈 관리며 역시 그냥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는 포기해버리는 게 나을까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현실적인 대답을 하면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는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글과 그림으로 성공하고 싶으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면은 직장 생활을 전혀 못할 겁니다. 아니 잠깐만, 중1이라고? 아 중1이면은 뭘 하든 상관이 없지. 잠깐만 야 내가 이때까지 했던 말 다 취소. 와씨 한 25 되셨나? 막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 아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좀 꿈을 좀 크게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1이잖아요.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가 너무 좋으면 대신에 이제 그중 하나를 택해야겠죠. 그림을 그리려면 그림만 계속 그리고 글을 쓰려면 글만 쓰세요. 그걸 정말 직업으로 삼고 싶다면 학원 같은데 한두 번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굉장히 심화된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면 그게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즐겁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계속 가야지. 진짜 좋아하고 잘 만든 거니까. 근데 거기에서 좀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빨리 다시 돌아와서 공부, 취업 준비 뭐 이런 거를 해야겠죠. 아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지금은 그냥 공부하면서 취미로 하세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왜 내가 진짜 이건 너무 좋은 거 같다 그러면 좀 전문적으로도 배워보고. 아직 시간 엄청 많습니다. 너 중1이야. 아직 막 미래가 엄청나게 창창하다고. 지금 고등학생도 아니고 대학생도 아니고 대학생이 이런 거 써도 난 너 시간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면접을 5번 봐도 5번 다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고? 안 그래. 뭐 이렇게 무슨 본인이 겪어놓은 것처럼 써놨어. 나 진짜 이게 25살 애가 면접 보고 떨어져서 고민 상담으로 글 쓴 줄 알았어. 벌써부터 그렇게 막 현실에 좌절하고 있으면 어떡해. 지금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면서 자신의 그 스펙을 좀 키워가세요. 다 도움이 될 것들입니다. 진짜 고민보다 도전을 많이 해야 될 때야 이것저것 해보세요. 재밌을 겁니다. 심지어 글도 되게 잘 썼어. 중1인데. 플레임님, 왜 플레임님은 글을 쓰신 분들을 글쓴이라고 말하나요? 무언가 더 독특하게 구독자 애칭을 부르시거나 그러는 건 어떨까 생각했어요. 그냥 나라는 인간 자체가 유행어를 만드는 게 되게 손발이 오그라들어. 뭐 대표적으로는 풀청자가 있겠죠. 보통은 풀청자라고 하는데 막 또 고민 상담 좀 진지하게 해야 되잖아. 우리 풀청자분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약간 분위기가 깨질 것 같기도 하고. 원하신다면 풀청자라고 불러드릴게요. 풀청자님. 풀청자라고 하면 되게 멍청자 이렇게 들려. 약간 어감이. 내가 멍청해서 그런가?
안 울려고 계속 참다 보니까 울고 싶어도 울음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터질 때 되면 그때 실컷 펑펑 우세요. 막 울고 싶은데 안 나온다고 억지로 쥐어짜려고 하지 말고. 지금 뭐 눈물 안 나온다고 막 인조인간 98호 막 이렇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감정이 없어지고 막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정말 눈물이 멈출 수 없을 때, 그럴 때 펑펑 우세요. 화이팅! 제가 스플래툰이라는 닌텐도 게임에 푹 빠져서 그 노래만 좋아하고 숙제를 해야 되는데 계속 그 게임만 생각나서 플레임님 동영상 대신 그 게임 영상이 더 눈길이 가요. 너무 중독인 것 같아요. 조언 좀 주세요. 내가 해야 될 일, 뭐 예를 들자면 공부나 숙제 이런 거를 다 내팽개치고 방 안에 틀어박혀서 인간관계도 안 쌓고 계속 그것만 하면은 좀 문제가 되겠죠. 근데 지금 숙제를 해야 되는데 그 게임이 계속 생각나서 지금 숙제를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니까 좀 심각한 거기는 한가 보네. 내가 이게 무슨 게임인지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그렇게 중독성이 심해요? 나도 한번 해볼까? 저보다는 좀 더 가까운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절제시켜줄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어머니라던가 아버지라던가, 내가 벗어나게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말로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행동을 제지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는 게 훨씬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친구들이 떠날까봐 고민이에요. 저는 친한 애들한테 잘 해주려고 항상 노력 중인데, 요즘 애들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평상시는 똑같지만 꼭 저만 소외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나, 제가 혼자가 될 때도 많고 저만 반에 친구가 없어서 고민이네요. 혹시라도 모두가 저를 떠날까봐 두려워요. 일단 반에 친구부터 만드세요. 일단 기존에 있는 친구들한테 제발 연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인간관계라는 거는 영원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도 지금 연락하고 있는 친구 딱 2명인데 내가 인생이 망했어? 걔네 골고루 사귀어도 어차피 다 연락 끊길 애들이야. 뭐 물론 그 중에 이제 끝까지 가는 애들도 있겠죠. 자주 안 만나는 친구들 무리를 억지로 보려고 하지 말고 일단 내 짝꿍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자고. 왜 기존에 있는 그 친구들 사이는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새로 친구를 만드는 거는 노력을 전혀 안 하냐고요. 좀 마음이 안 맞으면 막 나 너랑 친구 안 해 이러지 말고, 얘는 좀 나랑은 안 맞는 것 같네, 다른 친구들이랑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살짝 거리를 두면 되는 거라고. 뭐 친구 관계가 얘는 친구 넌 친구 아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친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냥 아는 사이 정도 뭐 이렇게 지낼 수도 있는 거고, 그 거리가 되게 애매해 이렇게 다 그런 건데, 거기에서 유독 마음이 잘 맞고 얘기가 잘 통하고 같이 있으면 편하고, 그럼 이제 점점 친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서로가 같은 마음이면 이제 진짜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는 거고. 제가 고민이 너무 심각한데요, 이건 보통 장난치는 연애 고민이랑 전혀 다릅니다. 제가 반에서 호감이 가고 사귀고 싶은 애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매력도 찾기 힘들고 얼굴도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아서 고민 상담을 보냅니다. 그 애가 저에게 다가오기엔 안 올 것 같고, 제가 말 걸기엔 그 애가 싫어할 것 같고, 그 애를 포기하기엔 그 애가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본인을 너무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본인을 좀 사랑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진짜. 왜 그렇게 본인을 낮게 잡아요?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해.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 일단 나부터 좀 아끼고 좋아해줍시다. 적당한 자존감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한 필수 조건이에요. 난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할만해,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 자신감은 있어야지 사람들이 쟤는 언제나 떴떴하고 되게 굉장히 쿨하고 멋진 친구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난 못생겼어, 나는 못났어, 쟤가 날 좋아할까? 날 왜 좋아하지? 만약에 좋아한다고 해도 날 왜 좋아하는 거지?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그냥 자기 비하? 그냥 그렇습니다. 일단 그 애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기는 지금 본인의 상황이 너무 심각해요. 난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거를 마음속에 심어줘야 그 아이한테 다가가든 말든, 그 아이가 좋다고 했을 때 받아주든 말든 뭐 어떻게 할 것 같습니다.
뭐? 플레임 유튜브에 자막을 달고 싶다고요? 달고 싶은데 어떻게 다는지 모르겠다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재생바 옆에 있는 톱니바퀴 키를 누른 뒤에 자막 메뉴를 누르시면은 자막 추가라고 메뉴가 또 뜰 텐데 그거 누르시면 바로 작업장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모바일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2번 보세요. 여러분은 천재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든 상관없습니다. 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가자!